손준성 영장 기각 판사 쇼핑 때문에. 와, 어저께 그 손준성 그 검사가 딱 나와서 이렇게 얼굴 인상을 보니까 아, 저 사람 만만치 않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처음에 체포영장을 발부했다가 기각을 시켰죠. 그러니까 공수처에서 최초로 이 구속영장을 청구를 한 겁니다. 근데 구속영장의 이유가 뭐냐? 수사에 협조하지 않는다예요. 그 너무 황당하잖아요. 뭐 이 사람이 도주 위험이 있습니까? 자기의 문제에 대해서 성명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변호사도 너무 황당하니까 아, 정말 그래서 저도 이렇게 보면서 이거 기각될 가능성이 크다. 근데 어제 여러분께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영장 전담 판사 가운데서 자동 판매기가 있고 고장난 자동 판매기가 있다고 했잖아요. 혹시 고장난 자동 판매기한테 걸리면 어떠냐? 응? 왜냐면 동전만 먹고 꿀꺽 삼키고 그냥 영장 말하자면은 자기네 편이면 무조건 그냥 영장 발부하는 이런 사람한테 걸리면 어떡하나. 뭐 여러 가지 생각을 많이 했었어요. 그런데 영장이 기각됐습니다. 결국 이거는 너무나 당연한 일이에요. 왜? 영장을 칠 수가 없었어요. 이 혐의점이나 이런 걸 볼 때 그런 점에서 야, 참 공수처라는 게 얼마나 허술한지를 제가 알았습니다. 지금 공수처에서 더구나 이 구속영장 청구한 사람들이라든가 이 공수처의 면면을 보면 다들 안 가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엘리트 수사관들도 제가 아는 아주 뛰어난 경찰 수사관이 있는데 공수처에서 오라고 했는데 안 갔답니다. 다 안 간다는 거예요. 왜? 거기 없어질 수 있는데 그리고 그 안에 가서 무슨 횡액을 당하냐 이런 거죠. 어저께 영장 전담 판사도 그렇게 봤다, 그렇게 생각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어쨌든 손준성의 영장이 기각됨으로써 윤석열, 네, 윤석열 엮기는 땡 했습니다, 여러분. 쫑 했습니다. 이제 윤석열 엮지 못해요. 그리고 이거 자체가 굉장히 무리수였습니다. 자, 어저께 윤석열 총장이 너무 열받았는지 아주 장문의 이 트윗을 올렸더라고요. SNS를. 내용 잠깐 소개해 드릴까요? 여러분께? 네. 공수처가 아니라 공작처다. 윤석열을 내쳐야 정권 교체를 막을 수 있다는 그런 세력이 있다. 이러면서 그 세력에 맞춰서 내가 맞서서 온몸에 폭풍우를 맞으면서 앞으로 나아가겠다. 정권 교체 반드시 하겠다. 이러면서 영장이 기각될 수밖에 없는 이유를 뭐 여러분도 잘 아시겠지만 김웅이는 조사도 하지 않고 네, 그리고 손준성 검사한테 영장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하면 그날로 본인에게 통보를 하게 돼 있는데 이틀 후에야 통보를 한 거예요. 이런 거는 있을 수가 없는 거다. 검찰에서 이제까지 전무, 앞으로도 후무 할 거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이게 이제 윤석열 죽이기라는 너무나 깨놓고 윤석열 죽이기라는 이 점에서 아주 분노의 트윗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차인표가 막 분노의 양치질을 하는 것처럼 이 윤석열 후보가 막 분노의 트윗을 했어요. 정말 맞습니다. 그런데 자, 이제 윤석열 후보를 어떻게든지 엮으려고 하면서 이 손준성이를 또 구속을 시키려고 야무진 꿈을 꿨었는데 이제 영장이 기각돼서 이 공수처는요 스타일을 구겨도 엄청 그 구긴 정도가 아닙니다. 개망신 당했고요. 그 다음에 공수처의 자살골, 자책골, 자충수다 이렇게 다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공수처가 빈 공수처다, 공가라는 곳이다 이런 것처럼 진짜 공수래 공수거다. 빈손으로 왔다, 빈손으로 가는 거 아니냐 이러는데 여러분들 이제 공수처 이제 정권 되면 없애야 된다 이러는데 전 반대예요. 공수처 그냥 둬야 됩니다. 왜 지들이 그 난리를 쳐갖고 공수처 두자고 하지 않았습니까? 만들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공수처 그냥 두고요. 공수처장을 한동훈을 앉히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싹 훑어버리자고요. 네, 고위공직자 비리 수사처. 네, 문재인부터 시작을 해갖고 싹 훑어버리자고요. 아주 좋습니다. 그래서 한동훈 공수처장 여러분께 이 빙고입니다. 우리 목루가 앞으로 한동훈을 공수처장으로 만들자고요. 그런데 자, 손준성의 영장 기각이 판사 쇼핑 때문이다. 이거 정말 공수처가 잔머리를 너무너무 굴리다가
정말 낙곰수처럼 꼼수 부리다가 공수처가 아주 개망신에다가 완벽한 완패를 당한 사건이 이 손준성 영장 기각 사건이다. 아마 두고두고 이 법조계에서 이게 아마 사람들 입에 오르내릴 겁니다. 왜 그러냐? 너무너무 편하게 한 거예요. 아주 그냥 내놓고 철판 빨고 편하게 송준성을 구속시키려고 한 겁니다. 그래서 일단 공수처 1호의 영장이 기각됐고 윤석열 죽이기 공수처 수사 큰 차질을 빚게 됩니다. 그래서 윤석열 그 후보는 굉장히 가벼운 마음으로 나를 위해서 칼끝을 이렇게 하고 있구나. 그러니까 이틀 전에 바로 그 후보 토론하기 전에 이 소식을 알은 거예요. 윤석열 후보가. 그러니까 가슴이 천근만근 무거운 바위덩어리를 안고서 토론을 한 겁니다. 참 윤석열 후보가 그런 점에서는 굉장히 그 내력, 이 지지력, 이게 뛰어난 그 사람이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중요한 거는 뭐냐? 이 영장 전담 판사 누구였냐? 이세창이라는 판사였어요. 근데 이 사람은 좀 약간 저쪽으로 이렇게 여겨지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공수처가 이틀을 끌다가 이날 이세창 판사한테 영장을 치게 해달라고 이세창 판사를 골랐다는 겁니다. 쇼핑을 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뭐 의사 쇼핑이라는 말은 여기 의사 선생님들 마음은 안 좋겠지만 우리나라 국민들이 유명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이 정권은 판사 쇼핑까지 하는 거예요. 영장 전담 판사 중에서 자동 판매기처럼 구속영장을 우리 편 사안이면 무조건 발부해주는 이런 판사를 자꾸 찾았더니 누군가 이세창 판사였던 겁니다. 근데 이 이세창 판사는 전라남도 광주 출신이고 중앙대학교 법대 나왔어요, 여러분. 네. 그러니까 이걸 딱 보면은 그림 나오지 않습니까? 중대법대. 이 이재명이하고 같은, 그 다음에 천하의 사쿠라 같은 이상돈하고 같은, 중대법대구나. 이렇게 생각하겠죠? 그 다음에 전라남도 광주 출신. 아무래도 이거는 우리 편이야. 뭐 이렇게 생각을 해갖고 이세창 판사한테 이 판사 쇼핑을 해갖고 딱 이제 막 시간 맞춰가지고 딱 이제 손준성의 영장을 청구한 거예요. 그런데 손준성이가 바보입니까, 여러분? 이거 내가 영장 쳤다가는 나는 정말 제명에 못 살겠다. 그래가지고 이 손준성 판사가 그냥 법리대로 해서 기각을 시켜버린 거예요. 왜? 아니 이러다가 뭐 나를 어떻게 해줄지도 모르는데 내가 여기서 죽고 하면은 내 가족들, 그 다음에 나의 인생 커리어는 어떻게 돼? 그리고 어쩜 나를 이렇게 딱 콕 집어갖고 기분 더러워 날 이용하려고 이런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이세창 판사, 전라남도 광주 출신의 중앙대 법대 이 판사를 콕 집어갖고 영장 쳐줘. 너는 우리들의 자동 판매기, 영장 발부 자동 판매기야. 이렇게 한 세력들이 완전히 뒤통수를 맞았다는 겁니다. 자, 지금요, 이 이세창 판사도요, 엄청나게 고민 많이 했을 겁니다. 그렇지만은, 이거는 칠 수가 없는 영장인 거예요. 물론, 칠 수 없는 영장인데도 치기도 하고, 그 다음에 기각을 시켜서는 절대로 안 되는데도 기각을 시키는, 김만배 영장 기각시키는 이 문성관이 같은 사람도 있죠. 그러나, 이 손준성의 영장은 기각시키지 않을래 아닐 수가 없었던 거예요. 혐의가 너무 없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일단 수사도 안 했어요. 공수처에서. 나온 게 없어요. 그러면서 수사 협조를 잘 안 한다고. 세상에 그런 식으로 영장 치면 다 들어가야 되게요. 그 다음에 이 손준성 검사가 수사 협조하지 않은 것도 아니에요. 그러면 벌써요. 최강욱이는 국민급식 먹고서 구치소에서 지금 몇 달, 1년 이렇게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너무너무 당연한 건데 이들이 이렇게 야비한 수를 쓴다. 정말 손준성의 영장 기각은 판사 쇼핑한 저들의 말하자면은 이 패착이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